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책에 그림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뭘 마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맥주병 같은 게 보이죠? 네,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들어볼게요. Lesson 13. Do you want to go for a drink? How did you get here on time? Due to the car accident, streets are filled with cars. They are bumper to bumper. It took 1.5 hours to get here. I know. That's why I walked through Central Park. Really? Yeah, on foot. It took a little bit of time, but still refreshing. Nice. I should have done that. I was just stuck in traffic and burned out. Yes, you look exhausted. On a hot and hasty day like today, we can use cold beer. Do you want to go for a drink? 1 bottle of beer sounds good. Also, I'd like to grab a bite. I'm starving. I know a good place. You're gonna love it. 네,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on time이라는 말이에요. How did you get here on time? 시간 맞춰서 어떻게 왔어? 라는 의미로 on time은 그야말로 시간을 딱 맞춘 거죠. 예를 들어 11시에 약속했다. 그럼 11시에 딱 맞춰왔을 때 on time이라고 해요. 여러분, in time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time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일단 의미는요, 시간 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시에 약속을 했어요.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와서 뭐 자리 잡고 뭐 이러면서 본론으로 뭐 대화를 들어간 거는 11시 15분이었다라고 하면 11시에 약속인데 내가 만약에 11시 5분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늦기는 늦었죠.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기에는 늦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in time이에요. 그래서 사실 in time이라는 말에는요,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렇죠. 아주 늦진 않았다, 시간 내에 왔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늦은 의미가 포함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두 번째 표현은요, bumper to bumper예요. 여러분,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앞뒤로 범퍼들이 이렇게 맞닿아져 있죠. 이거를 bumper to bumper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차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stuck in 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 어디 딱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운전자나 차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차에 내가 지금 갇혀서 꽉 조여져 있는 느낌이 들겠죠.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고요. 이런 거 정말 표현을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was just stuck in traffic and burned out 하면 그야말로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타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tuck in이나 burn out 이런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요, use라는 동사인데요. 네, 활용하다, 사용하다라는 의미로요, 회화에 되게 많이 써요. 그것뿐만 아니라 on도 잠깐 볼 건데 여기서는 on이 어디 걸리나요? 그렇죠. 이 day라는 이렇게 명사,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특정 날 앞에 전치사 on이 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월 28일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4월 28일인 특정한 날을 말하니까 on April 28th 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월요일이다. 요일도 특정한 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n Monday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네, 다음 표현은 뭐냐면은요. 요거 볼 건데요. 네, one bottle of이요. 그래서 비어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일종의 셀 수 없는 명사이긴 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어가 맥주 병에 들어있을 때와 맥주 컵에 들어있을 때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을 세고자 할 때는 우리가 뭐를 사용한다? 네, 단위명사를 사용합니다. One bottle of가 바로 이런 단위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가 병에 들어있을 때, bottle에 들어있을 때는 a bottle of beer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2병이 있다 그럴 때, 그렇죠. 2 bottles of beer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맥주가 이번엔 유리잔에 들어있다 할 때는 a glass of beer가 되겠죠. 2잔이 있으면 그렇죠. 2 glasses of beer라고 해서 얘네들은 형태가 변하니까 복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위 명사를 이렇게 복수를 만들면서 복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to go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want라는 동사는요, 이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 반드시 to 부정사만 와야지 여기서 going 같은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는 동사 중에 하나가 want고요. 이러한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to 부정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to 부정사는 우리가 어떤 때 쓰나요? 네, 동사를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쓸 때 우리가 동사 앞에다 to를 넣어서 to 부정사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to 부정사가 된 애가 명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To read a book takes time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미는 책을 읽는 것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보시면은요. I have a books to read. 그래서 저는요. 읽을 책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가 그렇죠. 명사 수식했네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마지막 예문 보시면은요. I turned off the computer to read a book. 저는요. 책을 읽기 위해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를 반드시 목적어로 갖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동사들 다음에는요. ing 형태가 전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want to go home 이라고 해서 저는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 to 부정사 going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특이한 동사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쵸. 여러분 정리하셔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의 종류들 외워주시고요. 이런 목적어뿐만 아니라 목적 보호로도요. 반드시 to 부정사만 갖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죠. 예문을 보시면 I asked him to read a book. 저는요. 그에게 책을 읽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럴 때 to read 자리에 reading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이런 목적 보호를 to 부정사로 갖는 이런 동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요. 일단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해주세요. 예, 이런 동사들은요. to 부정사나 목적어가 둘 다 올 수 있고요. 의미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와는 반대로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올 때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가 forget, remember, regard가 되겠죠. 얘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얘를 외울 필요가 없고 얘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 forget to read a book 이라는 말은요. 이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책을 읽을 것을, 즉 미래에 읽을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었어요 라는 말은 그래서 책을 읽었다 할까요? 안 읽었다 할까요? 미래에 읽을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한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런 예문이 있다면 I forgot reading a book 이라고 해서 지금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근데 동명사는요.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책을 읽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여기서는요. 예를 들어 3일 전 아니면 3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되고 책은 읽은 거죠. 과거에. 그래서 얘네들은 좀 특이한 동사들이죠. 그래서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왔을 때 하나는 미래를 의미하고 하나는 과거를 의미해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되니까 동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왔는데요. try와 stop입니다. 얘네들은요.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나올 때요.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try를 먼저 보면은요. try to do 하면 네, 의미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try ing 하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예요.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I try to read a book 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책을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해서 아주 어려운 책 읽으려고 애썼을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I try reading a book. 저는요, 시험 삼아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해서 이건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try to do 하면 애쓰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try ing 하면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의미라는 거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stop도 마찬가지입니다.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 라는 의미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stopped to buy a book 이라는 의미는요. 저는요, 책을 사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다가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 앞에서 멈췄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to 이해하기 위해서 stopped, 멈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I stopped buying book 하면 책을 사는 것을 멈췄다. 예를 들어서 책을 사서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요즘 뭐 돈이 별로 없어서 책 사는 걸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 요것들을 잘 구별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투부정사를 좀 봤는데요. 투부정사 앞에 부정어 남만 넣어주면 투부정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잠시 봐주시고요. 투부정사는요, 동사에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행위자, 주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요,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넣어주시면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주어 is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게 됐을 때 쓰는 표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그렇죠, know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조지 클루니 알아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I know 조지 클루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조지 클루니랑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상황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know는요, 그야말로 알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제가 조지 클루니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know of를 쓰죠. 그래서 I know of George Clooney라고 해서 전치사 of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런 알다란 말 말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얼굴만 알고 있거나 실제로 알진 않지만 그 사람 좀 알고 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acquaintance예요. 그래서 acquaintance 하면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know와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할 때 hit it off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농담할 때 pull his leg에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눈에 가시 할 때 a pain in my neck 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신경 거슬리게 할 때는요, get on my nerves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람 맞힐 때 stood up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다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네, 여기 어휘 잠깐 볼 건데요. 어휘에서도요, 예, 이것도 여러분이 뭐 일상에서 많이 쓰실 표현들인데, 오늘은 좀 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황소나 젖소, 예, 그냥 카우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숫소, 예, 황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식용의 소가 아니죠. 보통 식용의 소,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소 같은 경우에는요, 억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속꼬리 같은 경우에도 억스테일이라고 하지, 뭐 카우테일이나 물테일 이런 말은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억스테일이라는 게 속꼬리, 우리 음식 먹는 그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캐프라고 해서 L이 발음이 따로 안 돼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식용의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비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외에도 염소는 고트, 양은 sheep, 그 다음에 타조 고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럴 때는 예, ostrich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